제가 회사법 전문이라 장담할 수 있는데요. 상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대중이 관심을 받는 법이 아니었거든요. 형법이나 민법이면 모를까 상법은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많은 비주류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개정안 관련 상황을 요약하자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4월 7일을 기준으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복형 금감위원장은 제2요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죠. 게다가 제2요구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고 야당에서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 개정안을 먼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현재 규정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인데요. 이 사안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언뜻 듣기에는 이거 정말 좋은 말 같은데 왜 그렇게 극렬하게 찬반이 대립하는지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는 그동안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주식시장 밸류업이 되지 않았으니 이사들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저런 규정을 넣으면 이사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툭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텐데 누가 이사를 하려고 하냐. 회사 경영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는 논리인 겁니다. 찬반 모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단 이런 법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딱 이거다라고 개정을 촉발한 원인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과 이후 상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물적 분할이 뭐냐면 일단 분할, 즉 회사를 쪼개는 건데요. 분할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적 분할은 회사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LG화학이 전지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그럼 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두고 기존 LG화학의 주주들이 주인이 되면 그걸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LG화학이 주인이 되면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회사 분할의 기본적인 형태는 인적 분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되면 LG화학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받지 못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는 법인인 LG화학이고요. 갑자기 왜 물적 분할이냐, 그거랑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제 돈을 70% 넣고 나머지 30%는 여러 사람 돈을 투자받아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페가 커피는 그냥 그렇고 빵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튼 장사가 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카페에서 빵 판매하던 걸 중단하고 카페 옆에 빵집을 별도로 차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 차린 빵집 지분을 전부 카페에 준 거죠. 기존에 카페에 턴 투자자들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겠죠? 제 기분은요. 저는 카페를 지배하고 있고 카페를 통해 빵집을 지배할 수 있으니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의 잘 나가는 전지사업 부문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와 지배주주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이 상황에서 LG화학 이사회는 물적 분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분할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소수주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소수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도 탐탁치 않은 판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LG화학의 알짜 사업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갔고 증권시장에 상장까지 합니다. 그럼 신규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몰려가겠죠? 알짜 사업이 빠진 LG화학은 주가가 하락합니다. 주주들은 유쾌하지 않겠죠? 원래 사람들이 빵 먹으러 왔다가 커피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빵만 먹고 돌아가는 꼴이잖아요. LG화학 대주주는 어떨까요? 대주주는 오히려 좋아요. 상장을 하면 외부에서 자금이 마구 유입되거든요. 아주 쉽게 단순화해 볼게요. 카페에서 빵을 팔고 있을 때 빵을 더 많이 팔고 싶어서 기계도 사고 인력도 충원한다고 하면 그 돈 누가 조달해야 되는 거죠? 저와 다른 투자자들이 조달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 차린 빵집에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막 성장한다? 제 돈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빵집은 카페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지배하고 있으니 전 오히려 좋은 거죠. 결국 어떤 회사가 잘 나가는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면 기존 회사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사회는 그 상황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물적 분할을 결정하더라. 이거 큰 문제 아니냐. 그러니 이사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배경인 거죠. 그럼 저 상법 개정안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취지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법 개정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지배주주 대 비지배주주, 선과 악으로 이원화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적 분할 후 상장, 소수주주들에게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기업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본질과는 다르게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그 또한 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을 개정한다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함께 생각해 보시죠.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걸까요? 지금 이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주식회사의 이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총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배주주의 이익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지배주주도 주주인데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라면서요. 그럼 애매할 때는 무조건 소수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면 될까요? 소수주주가 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지배주주를 제외하고 웬만한 주주는 다 소수주주라고 전제하면 그 소수주주들은 항상 모든 경우에 이해관계가 일치할까요? 일부 대기업들이 지배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하고 지배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정답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의 개정인가? 상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현재 개정안 문안대로 개정을 했을 때 다른 후폭풍은 없을 것인가? 상법 개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의 배경,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